자, 2024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는 침체냐 완만한 침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완만한 침체면 땡큐고, 예, 조금만 뭐 풀백이라든지 뭐 약한 조정 뭐 한 10%에서 20% 정도만 있을 거고, 침체면은 뭐 20% 이상 떨어지는 거죠. 베어마켓으로 내려가는데 과연 이게 그냥 완만한 침체로 끝날 거냐 아니면 침체로 끝날 거냐, 아직은 이게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도 계속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첫 주에는 노동 지표들이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PI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이제 PPI도 다음 주에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PC가 나오고, 1월 말에 이제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1월에 이제 회의가 또 있죠. 그래서 자, 이 1월 말에 있을 연준 회의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계속 사람들은 신경을 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말까지는. 자, 그 얘기는 뭐 얘기 드렸고, 그래서 제가 뭘 강조했냐면 민첩을 강조했습니다. 뭐 버티는 것보다는 민첩하게 빨리빨리 자 리밸런싱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분기별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리밸런싱을 좀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을 잘 나눠 놓고, 뭐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티컬 전술적이죠. 섹터 로테이션이라든지, 자, 아무튼 택티컬하게 조금 잘 움직여야 됩니다. 전략적으로도 움직여야 되는데 전술적으로도 잘 움직이고 비중 조절도 잘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 상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이제 상황이 빠르게 바뀝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캐치를 못하면은 방향을 완전 잘못 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자, 그래서 이자율을 일단은 올려놓은 상태죠. 고금리를 유지해서 5.25에서 5.5까지 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2%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소프트 랜딩을 할 거냐, 이제 침체로 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자, 만약에 뭐 침체가 오든 소프트 랜딩이 오든 뭐 물가가 잘 잡히면 그러면 로어 레이트 이자율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펼쳐졌나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잘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인플레이션은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CPI가 3.1%까지 떨어져 있고, 자, 근원은 4%까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게, 자, 근원이 4%에서 3%대로 다시 떨어질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PI도 0.9%, 2%고, 자, PC도 2.6%, 3.2%로, 자, 뭐 한때는 8, 9%까지 올라갔었던 게 이제 물가가 잘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6개월로 환산하면은 PC 같은 경우에는 근원이 3.2지만 지금 6개월짜리로 환산하면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가는 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오케이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가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 하버드의 자, 그래 자, 아무튼 자, 여러 사람들, 교수님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나와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급하게 떨어지냐, 뭐 천천히 떨어지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자, 일단은 나와 봐야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나와 봐야 알고 또 1월 말에 나와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가는 모르겠는데, 자, 괜찮은데, 자, 원유값은 어떠냐? 자, 원유값은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렌트유가 78불이고, 자, 웨스텍사스 오일 73불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긴 한데, 60불까지 따라갔다 올라갔는데, 자, 지금 12월 초에도 78불이었고요. 12월 말에도 78불이었어요. 12월 중간에 약간 떨어졌다 올라가긴 했는데, 자, 원유값은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뭐 90불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자 80불대로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죠. 자 그래서 원유값은 괜찮고, 자 그다음에 달러,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달러가 100까지 내려갔다가 요게 조금 안정적이었죠. 달러가 이제 100까지 내려가니까 90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달러 가치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100대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100 이상 더 떨어지진 않아요. 102로 올라왔습니다. 뭐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뭐 일본에 지진도 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일본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질 않죠. 예, 그래서 자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고 다른 나라 경기가 더 좋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유럽은 계속 안 좋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 경기가 아직은 더 좋습니다. 특히 서비스 쪽으로. 예, 그래서 자 100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예, 그게 달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불안 요소이긴 한데 아직은 괜찮아요. 보통 한 104 정도 보고 있죠. 자 104까지도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진 않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이자가 일단은 이제 요게 문제예요. 채권이자가 좋았죠. 3.86 뭐 3.90 뭐 요 정도, 3.9 안팎이었을 때가 10년물이 조금 좋았는데 갑자기 요게 불안하게 들어왔습니다. 4.05로 올라왔죠. 자 2년물도 4.25에서 4.39로, 자 요게 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채권 이자가 좋았는데,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가 지금 34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경기가 많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가 보통 있는데, 자 일단은 10년물이 4%대로 다시 올라와 버렸습니다. 떨어졌다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성장주들 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 많이 떨어진 거 아실 거예요. 자 빅텍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중소형 성장주들입니다. 뭐 3배짜리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 채권 이자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고, 노동시장 자체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예, 노동시장은 여전히 튼튼한데, 자 이게 연준이 바라는 대로 조금 예 줄어들어야지 3월달에 금리도 내리고 하는데, 노동시장도 사실은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노동시장 여전히 튼튼해요. 실업률은 3.7%가 나왔고, 비농업 부분 고용이 21만 6천이고요. 자, 뭐 계절성으로 뭐 조정을 했다 그래도 예, 아직은 높습니다. 예, 실업상 청구 건수도 20만 2천이고, 그다음에 노동 참여율도 오히려 노동 참여율은 좀 괜찮아졌어요. 62.5로 조금 떨어졌는데, 자, 아무튼 예. 여러 면에서 ADP도 16만 4천이고 뭐 구인도 예 떨어졌고 뭐 그렇게 한데, 자 아무튼 노동시장이 아직은 예 튼튼합니다. 예 요것도 문제죠. 예 그래서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고 노동시장이 아직 노동시장이 튼튼하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뭐 3월달에 급하게 자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채권 금리가 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첫 주에 나온 노동 지표들이 사실은 크게 예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뭐 금값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금값은 뭐 예, 뭐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자 그다음에 그 위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어요. 예, 홍해 쪽에 자 공격이 좀 있었는데 이게 원유값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 뭐 크게 아직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 문제는 ISIS가 공격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리비아 쪽 뭐 예, 원조 아니 거죠 이제 원유 생산을 뭐 중단했다 이런 것들도 원유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 양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원유값은 아직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거시경제는 안정적이에요. 예. 네, 채권 금리 빼고는 괜찮은데 이제 채권 금리가 문제죠. 그래서 2024년이 이제 들어서면서 네,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JK님, 성투님, 홍배님, 자 안녕하시고요. 제님도 안녕하시고, 뱃살 공주님 오셨네요. 파피씨님 안녕하시고, 종태님 안녕하시고, 남수기님, 서머리님, 두리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고 예 아무튼 모두 안녕하시고요. 자, 2024년, 네, 여기 투표해주세요. 늦게 오신 분들. 자, 우리 마을 주민분들은 44%가 아직 기쁘다, 괜찮다고, 예, 대응을 잘하고 계십니다. 33%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덤덤하다가 33%. 예, 그래서 생각보다 77%로, 예, 저희 마을 주민분들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2024년입니다.
곰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다. 요거를 12월 마지막 둘째 주 산타랠리 시작 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예, 지난주 토요일하고 지지난주 토요일부터 얘기를 드렸나? 예,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됐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예, 곰들이 그러니까 되게 프레저일하죠. 깨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고 사람들도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 공매도들도 딱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 이 정도면은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사과나무 이렇게 흔들면은 열매 떨어져 나가듯이 자 흔들면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이제 시기가 딱 온 거죠. 그래서 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지금 시장에서 공격하기 쉬운 게 뭘까? 근데 곰들이 생각보다 대담했어. 자, 어디를 건드렸는지 아세요? 자, 어디를 건드렸는지 아세요? 그래서 곰들이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자, 어디를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 생각보다 곰들이 대담하게 건드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첫 주가, 예, 지금 뭐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자, 1999년 이래로 첫 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해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톱니 얘기도 했지만은, 첫 주에 안 좋으면은, 예, 톱니도 이제 한 발 빼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첫날 딱 빠지니까 톱니도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에 모든 게 달려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 작년 말에 톱니가 한 얘기는 1월 달을 봐야지 알겠다 그러는데, 자, 말이 조금, 예, 뉘앙스가 좀 바뀌면서 1월 첫 주를 봐야지 알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 톱니는 언제를 얘기했냐면 1월 달에 5천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3월, 4월, 5월에 조금, 예, 안 좋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 뭐 아직까지 틀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5천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데, 그래도, 예, 어제 요 일주일 동안 떨어진 걸 보면서 이게 올해는 참 굉장히 챌린징한 해가 될 거다. 도전적인 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도 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미 자 올해는 자 올해 목표치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뭐 한 4,800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일단은 예, 박스권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예, 민첩하게 행동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자, 어디에서 곰들이, 예, 공격을 딱 들어왔나 딱 봤더니, 대담했어. 애플을 흔들어 버려요. 자, 애플을 흔들었습니다. 자, 곰들이 처음으로 공격이 들어간 게, 와, 저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애플을 공격했죠?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테슬라를 흔들었습니다. 세 개. 자, 빅텍들을 흔들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는 일주일 동안 0.86%밖에 안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2%, 뭐 구글 2%, 2.75, 자, 메타도 1.75. 이게 12월 말부터 계산한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계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구글,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데 이 분위기를 확 떨어뜨린 게 애플이었어, 애플. 근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유였는데, 뭐, 애플이 뭐 어떤 이벤트,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바클레이즈였나요? 예, 파이프 샌들러하고 바클레이즈에서 애플이 올해 아이폰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관 전문가 의견으로 나오면서 이런 목표 주가 뭐 이런 거 뭐 사자에서 뭐 팔자로 바꿔버리고 자 요런 얘기는 사실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 어제 나온 소식은 좀 틀려요. 어제는 미국 이제 정부에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런 기관이 그냥 두 개가 딱 나와가지고 애플이 올해 뭐 재고량도 많고 아이폰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플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빅텍이 같이 흔들려 버리죠. 근데 애플이 워낙에 S&P 500하고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으니까
예, 같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도 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노동 지표들이 조금 침체 분위기를 나타내긴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애플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브로드컴도 6.51% 떨어뜨리고, 자, AMD 반도체 쪽도 대부분 영향을 받죠. 엔비디아 빼고는 뭐 6%, 7%씩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뭐 세일스포스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쪽도 다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테크랑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빅텍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소형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빅텍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55%가 올랐죠. 그 올라온 것들을 차지하는 그 모든 성장주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세금 때문에 이제 작년 말에 팔면은 올해 바로 2월 달에 이제 4월 달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안 팔고 있다가 딱 1월 달에 딱 들어오니까 공격을 하면서 그냥 싹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익 실현도 하면서 이제 세금은 내년으로 미루면 되죠. 그리고 올해 좀 떨어지면 그것도 손실 처리해가지고 작년에 수익 난 거랑 올해 손실 난 거, 예, 요런 거 이제 감안해가지고 내후년에는 세금을,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 2025년에는 세금을 좀 적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냥 떨어뜨렸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자, 요렇게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약주들은 또 올랐어요. 예, 약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일라일일인 6.49% 올랐고 멀크는 7.77%. 예, 제가 많이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아무튼 파이자 2.36% 올라오고 제약주들은 예, 아주 화내요. 예, 올랐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사실은 예,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잘 버텼습니다. 자, 뭐 정유주들도 좀 올랐고 유틸러티도 좀 올랐고 예, 그 필수 소비자 방어주들도 자, 어느 정도 잘했습니다. 코카콜라, P&G 이런 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희비가 엇갈린 거죠.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다 뭐 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작년에 많이 올라온 것들에 대한 수익 실현이 있었다. 그렇게 자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애플이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파이프 샌들러 이런 데서 기관들에 나와서 애플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한다는 뭐 이런 소문이 들렸다지 실제 시작한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결국 애플이 과매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8.84, RSI가 일봉으로 28.44까지 떨어졌죠. 예, 그래서 주가가 거의 200불까지 갔다가 10%가 빠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빠질 거냐? 근데 이게 10% 정도까지 빠지면은 그냥 풀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 이상 빠지면은 그게 이제 조정 기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다행히도 10% 이상은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워낙에 이 180불에서 175불 때 물량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뚫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진짜 톱니가 얘기한 것처럼 자 1월 달에 5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아직까지는 딱 기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이 딱 10%만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200일 밑으로 더 빠지고 약간 조금 반등을 했다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더 떨어지면은 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애플이 그렇다고 뭐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프레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230불을 내놨고요. RBC 캐피탈에서 230불 내놨고 사자 의견이죠. 자, CT에서도 255불 내놨습니다. 지금 180불인데. 자, 올해 목표치입니다. 모네스에서 팔자 그러면서 160불 내놓긴 했는데 룩캐피탈에서는 215불 정도 내놨고요. 오펜하이머에서 240불 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애플은 올해 이 정도는 지금 사도 자, 20% 이상은 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20-30%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렇게 뭐 비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아마존도 많이 떨어뜨렸죠. 자, 올해 많이 떨어뜨린 게 5.31%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고 지금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정도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좀 약간 과매도 돼서 42까지 빠지긴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 정도는 빠진 적이 있어요. 예, 이때가 10월 말이었죠. 예, 그때는 워낙에 예, 뭐
전쟁도 있었고 채권 금리가 막 10년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죠. 5%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과매도로 42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좀 많이 빠졌죠. 테슬라도 6.20%나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미디어의 공격이 테슬라 쪽으로 많이 또 들어왔죠. 아시겠지만은 미디어가 애플만 공격한 게 아니라 테슬라도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로이터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해가지고 블룸버그까지 뭐 아무튼 다 지금 테슬라 공격을, 특히 로이터 같은 경우에 매일같이 테슬라를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자 뭐 BYD보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뭐 리콜이 들어왔다 뭐 드니 뭐 아무튼 뭐 별의별 얘기를 자 매일같이 공격을 했죠, 테슬라를. 자, 그래서 자 차량 인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180만 대를 넘겼죠. 그래서 48만 대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물론은 차량 인도 발표 이틀 전부터 떨어지긴 했어요. 165불까지 올라갔다가 한 이틀 전부터 떨어뜨렸는데, 사실은 인도 발표 날 때가 한 250불 정도였죠. 250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자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도 RSI가 43까지 빠질 정도로 많이 밀렸는데, 자 만약에 다음 주에 바로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면 목요일날 CPI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가 약간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 목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부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그때까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공매도들이든 누구든 이제 과매도까지, 이제 애플은 빠져 있는데 애플은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제 다른 빅텍들을 과매도까지 끌어내릴 생각이면은 조금 더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들의 공격이 좀 심한 상황이고, 자, 두 번째는 일단은 자 곰들의 공격도 있었는데 패러다임이 약간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랑 약간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점도표가 12월 12, 13일 날 발표될 때만 해도 우리는 파월의 기자회견만 믿었죠.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물가도 잘 떨어지고 경기도 좋다. 이제 이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프트 랜딩이 되냐 안 되냐, 자 요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자 요게 2주도 안 갔죠. 이제 의사록이 나와 보니까 파월이 말한 거랑 조금 틀려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연준 위원들이 그 이후에 나와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달렸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연준은 레이트컷, 그래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있는데 뭐 언제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 뭐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점도표만 보면은 점도표는 의미가 사실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뒀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의사록이 나와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자 연준은 다시 금리를 더 오랫동안 가져갈 수도 있고, 옛날의 패러다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오랫동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곰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연준도 우리한테 불확실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 이번 주부터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불확실성이 이제 연말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죠, 점도표가 나오면서. 근데 불확실성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의 시기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 시기에서는 자 불확실성이 들어오면은 다시 패러다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12월 말에만 하더라도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이다.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오면은 안 좋은 거고 오히려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그러면 좋았는데 갑자기 이 의사록이 나오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다시 좋은 뉴스는 나쁜 소식이 되는 거고 나쁜 소식은 다시 좋은 소식이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자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또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라서 제가 목요일날 썸네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자, 그래서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서 안 좋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오히려 좀 금리를 내릴 수는 있는데 약간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안 좋고 자 올려도 안 좋고 내려도 안 좋고 약간 이상한 상황으로 잠깐 꼬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금리는 한 3.9대 정도만 유지하면 좋은데 10년물 채권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자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시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swaps added to pricing of mature rate cu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은 ISM 서비스 지수가 어제 나왔죠. ISM 서비스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노란색인데 서비스 쪽이 지금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서비스 쪽이 둔화돼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침체는 아니에요. 5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50대로 52에서 5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둔화되는 모습을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70% 이상으로 갑자기 확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이런 거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침체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를 확 3월 달에 내리겠구나 이런 쪽으로 약간은 나쁜 소식이 약간 들리니까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뭐 아틀란타에서 GDP 나온 거 아시죠? 이게 2.5%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줄 알았고 뭐 연준도 1%대로 GDP 성장을 올해 보고 있는데 자 갑자기 이게 2%대 2.5%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2.5%. 와, 높죠?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또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 그러면은 굳이 3월달에 금리 내릴 필요 있어? 그래서 좋은 소식이 또 나쁜 소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어제 노동시장이 좋다 그러고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나왔죠. 뭐 서비스도 사실은 그렇게 5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자,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경기가 나쁘다 그럴 때는 막 70% 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월달 인하 가능성이 62에다 4% 66%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게 34.6%로 다시 올라왔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가 아직은 한동안 유지될 것 같고 3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금리 인상 충격이 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 금리 계속 얘기 드리지만 2%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이로 인해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제 뭐 보험적이나 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후행적으로 내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도 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금리를 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자 미국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건데 S&P 500의 어닝 그로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작년 말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팩트셋에서 나온 건데 섹터별로 S&P 500의 주당 순이익 예측을 봤는데 다들 마이너스예요. 유틸리티나 IT 쪽은 1.9에서 1.7%로 아직은 플러스인데 자 나머지 부동산도 마이너스 2.9%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마이너스 6.7%, S&P 500은 마이너스 6.8%,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은 뭐 올해 21.3%까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내년도 올해죠. 2024년에 주당 순이익 특히 4분기 쪽 수익이 그렇게는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앞으로 4분기 말고 그 이후에는 좀 좋아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자, 많이 떨어진 주식에 지금 몰려갔죠. 방어주 쪽에 몰려가긴 했는데 자, 일단은 4분기 수익은 안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당 순이익표인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57.85나 됐었습니다. 이게 9월 달이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아까 블룸버그에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데 자, 2023년 12월 28일까지 주당 순이익이 53불 8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를 믿으면서 약간 버블 같은 게 꼈던 거죠. 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예, 그 버블이 좀 꺼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53.85예요. 그래서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53.85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의 멀티플을 많이 준다 그래도 22죠. 죄송합니다. 자, 53.85가 이게 분기죠. 53.85가 분기인데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215 정도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멀티플을 만약에 지금이 이제 포워드 PE 레이쇼가 19대인데 20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4,300밖에 안 나옵니다. 4,308. 만약에 이 주당 순이익이 지금 53.85인데 이번 분기에서 올해 내내 2, 3, 4분기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해도 멀티플 20을 줘도 4,300 이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릴 때는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 PE 레이쇼 보시면은 19.3이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5년 평균이 18.8이고 10년 평균이 17.6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19.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트레일링으로 지난 12개월로 보면 한 23 정도 되는데 그렇게 줘도 이게 그 숫자는 안 나오죠. 그래서 53.85에다가 그냥 12개월 평균으로 해서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23 정도 주면은 4,95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4,954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기관들이 2024년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맨날 다 바꿨던 거 아시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작년 초에 골드만삭스가 4,000원 내놨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났는데 데이비 코스틴을 약간 비난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골드만삭스가 올해 5,100을 얘기를 했지만은 작년 초에는 4,000 얘기했는데 4,800 근처에서 끝났죠. 그래서 4,700으로 연말에 올렸다가 5,100으로 올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조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바꾼 그런 기관들이 있죠. 2번 연속 바꾼 기관 BMO 못 믿겠죠. 5,100. 자, RBC 캐피탈도 2번 바꿔서 5,300으로 올렸는데 여기도 조금 너무 많이 바꿨죠. 자, CT는 많이 안 바꿨습니다. 4,000을 얘기하고 있다가 자, 2014년은 5,000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5,000 정도는 뭐 가만히 된다. 맥시멈으로 5,000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진짜 많이 바꿨는데 결국 5,000 봤었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 한 번도 안 바꾸다가 소신 있게 자, 올해 3,500 제시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많이 바꿔서 좀 못 믿겠죠. 3,900에서 5,000으로 바꾸다가 4,500으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관들의 목표라는 게 진짜 못 믿겠는데 누굴 믿고 가야 되냐? 그나마 골드만삭스가 뭐 괜찮다. 왜냐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침체 안 온다 얘기를 했죠. 한 30%의 확률로 침체 온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맞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 5,100까지 볼 수 있냐, 올해 5,100까지 볼 수 있냐, 뭐 이거는 자,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의 전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리세션 확률로 본 게 51.83%죠, 올해. 그래서 아직까지 자, 리세션이 있을 것 같은 확률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현금 쪽에 MMF 마켓이죠. 자, 현금이 아니라 단기 채권하고 한 뭐 지금 5% 정도 자, 이자를 줍니다. MMF 쪽에서 미국은. 자, 그래서
1.3 트릴리언 달러, 1.3조 달러가 머니마켓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안 움직이죠. 그냥 그래서 기회가 오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한 번쯤 풀백이 있어서 좀 빠질 때 요게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올해가 작년보다는 저점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재작년 저점이 한 3,600이었고 2022년이 작년도 지역은행 위기 때 저점이 3,800이었는데, 자, 제가 올해 작년 2023년에 얘기 드린 게 한 4,100, 4,000 정도가 이제 저점이 좀 올라오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 드리는데, 자, 올해도 좀 이거보다는 좀 높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저점이 올라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도움이 준다 그래서 한 4,300대 정도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요 돈들이 좀 어느 정도 풀백이 되면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죠. 주식시장, 채권시장보다 한 5배 이상 지금 그 마켓에 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거죠. 상업용 은행의 디파짓이 예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도 맞고요. 자, GDP보다도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정부 부채가 지금 뭐 34조 달러를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GDP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2월 초면은 연방 정부가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셧다운 문제가 또 얘기가 될 거예요. 뭐 1월 달도 뭐 좀 있는데 2월 초에 자, 셧다운 문제가 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무디스에서는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자, 미국의 신용평가를 자, 부정적으로 바꿨었습니다. 트리플 A는 유지하지만 자, 그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또 이제 해외로 돌아가 보면은 중국으로 돈이 그러면 들어갈 거냐? 이제 미국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이 돈들이 좀 풀백에서 머니마켓에 있는 게 중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연초에 딱 나오니까 지금 시진핑이 전반적으로 정책 자체가 조금 혼선을 빚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혼선을. 그래서 자, 게임 쪽 이상하게 왜 게임 쪽 규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22일이었죠. 작년 말에 자, 게임 쪽 규제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 800억 달러가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게임 쪽 규제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면서 그 게임 쪽에 규제를 했던 당국의 담당자들을 해고를 시켜 버렸어요. 자, 이거 너무 웃긴데, 자, 아무튼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지금 부동산 쪽이나 경기를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자율도 낮추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군대 쪽이라든지 무역 쪽의 이런 긴장감은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두 군데로 나눠지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이제 스파이 쪽을 계속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아무튼 보안 쪽이라든지 뭐 남중국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완을 또 병합하겠다. 뭐 대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뭐 이런 얘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은 계속하면서 또 경기는 부양시키려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탈세계화에서 세계화로 다시 넘어가서 미국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자, 그거는 안 하면서 경기는 부양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의 GDP가 미국 대비해서 거의 미국을 따라잡을 뻔했어요. 미국 GDP의 78%까지 중국이 따라왔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 한 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GDP의 65%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뭐 미국 GDP의 90년대만 해도 한 18%밖에 안 되던 중국이 2000년대에 뭐 2010년대 돌아서면서 거의 뭐 80%까지 끌어올렸다가 자, 이번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쪽도 결국 2027년까지는 따라잡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이완의 생산이 이제 반도체 쪽이 43%인데 자, 중국이 30%로 따라잡고 죄송합니다. 요거 지금 회색인데 자, 타이완이 40%로 떨어지지만 중국이 반도체 생산이 40%로 자, 늘어날 거다. 그리고 한국은 4%대로 떨어질 거다. 미국도 4%로 떨어지고 자, 일본도 한 3%로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메시지 자체가 아직은 회복을 하기에는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자, 미국 쪽에서 계속 희망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항상 나오는 그림이죠. 자,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게 2022년의 9월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때 참 줄추박이 좋았는데 그죠? 2023년에도 사실은 연으로 보는 게 아니라 2023년에도 지역은행 위기 때만 하더라도 작년 3, 4월에만 해도 3,800까지 떨어졌죠.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자, 항상 기회가 이렇게 옵니다. 자, 기회가 오면 또 줍줍을 해야 되는데 줍줍할 돈이 있어야겠죠.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해요. 자, 좀 지루한가요? 자, 클리어님 안녕하시고, 초비님 안녕하시고, 베이글님, 자, 윤정님, 봉기파빠님, 온요사이즈님, 고고싱님, 다차리님, 보장님, 자, 안녕하세요. 미스라이님 안녕하시고요. 톰님도 오셨고, 자, 희망이 있다.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희망이 없나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자, 항상 희망이 있죠. 버블킴님 안녕하시고. 자, 요거 다 하셨죠? 저희 마을 주민분들은 380명이 투표하셨는데, 지금 기쁘다 괜찮다가 41%. 자, 뭐 덤덤하다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32%, 73%가 저희 마을은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자, 화나고 슬프신 분들이 27%가 있긴 한데 자, 아무튼 대부분은 저희 마을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투표는. 자, 그렇고 JS님 안녕하시고요. 그러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도 얘기 드렸죠.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점포이트님 안녕하시고 지금 뭐 많이 와 계시나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쓰러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많이 와 계시네요. 570명이나 와 계신데 지금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몸이 약간 떨리는데 체력이 좀 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루에 4-5시간씩 강의를 해서 뭐 그런지 몰라도 너무 체력 소비가 심했던 것 같아요. 아침 라방을 못했죠. 뭐 강의 준비한 거 이래서 이제 못했는데 그래도 저녁 때 녹화 방송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자, 화이팅. 잠시만요. 저 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힘이 든다. 자, 그래서 서머님 안녕하시고요. 자, 희망이 어디서 있냐면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은 자, 4차 산업혁명기. 자, 작년 말에 얘기 드린 거랑 똑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자, AI 모멘텀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AI 모멘텀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게 올해하고 내년 2024년, 2025년에 걸쳐서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2015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자,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자, 완성이 될 거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엔비디아는 안 빠졌어요. 자, 엔비디아는 안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히려 2.29% 정도. 자, 어제 또 올랐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요 정도만 빠지고 한 50 정도까지만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안 깨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CES가 있어요. 그게 약간 희망이라면 희망일 수가 있는데 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뭐 새로운 산업혁명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는 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직 AI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하고는 약간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은 좀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145억 달러고
정도 지금 4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 기관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면서 제약주 같은 거 추천주로 많이 얘기를 했죠. 일라릴리 같은 거. 그러면서도 엔비디아가 2025년, 2026년에 1000억 달러 정도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또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건 좀 반등을 했죠. 어제 보니까 금리 올라가는 거랑 전혀 자, 지금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자,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5.73까지 RSI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20일이 약간 깨졌죠? 근데 많이 그렇게 급격하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애플이 많이 빠져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총 1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까지 주식시장 거시경제가 조금,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열기가 좀 완전히 빠질 때까지 10월 말처럼 빠질 때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뭐 많이 밀려야 351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67불 밑으로 물량이 전혀 없어요. 345불까지. 그래서 지금 지지대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냐하면 오픈 AI랑 계속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AI 관련된 것들이 아직 잘 버티고 있어서 지수가 막 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구글도 이제 반독점 소송이 거의 끝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발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서치 쪽에서 구글이 그렇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43불까지 올라갔다 137불로 밀렸는데, 자, 과열기도 48까지 좀 빠졌고, 이 정도 되면은 점점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완전히 과매도까지 내려와서 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분할해서 매수하면은 뭐 조금 내려올 때 자, 매수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10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렸을 때까지 133불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가 매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MMF 마켓에 현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메타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과열기가 50까지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게 보이지만, 자, 메타가 뭐 지금 인공지능, 자, LLM 모델 뭐 이런 거, 자, 오픈소스로도 많이 내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자, 메타가 올해 대선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안 깨졌어요. 그래서 메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들은 아직 잘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막 꺼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351인데 이쪽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320에서 300불 사이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조금 밀리긴 해도 그렇게 많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은 자,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아마존도 계속 AI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엔트로픽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수익들이 좀 실현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삼성도 투자하고 있고, 자, 요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목요일날 물가가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PC가 애뉴얼라이즈드로 1.9%까지 떨어진 거 아시죠?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1.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떨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뉴욕 연은사 아마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좀 떨어지면은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에서 컨슈머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11시에 나오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또 좋아지면은 주식시장이 약간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준위원들 라팔 보스틱 이런 연설도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자, 물가 자체가 목요일날 나오는데 이게 좀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져 주면은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CPI가 4%에서 3.8%로 근원이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4%에서 3%대로 근원이 떨어지면은 시장은 환호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 좋고 물가도 떨어지면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를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으로 따지면은 3.1%에서,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3.2%로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기름값이 다시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헤드라인은 상관이 없죠. 3.1로 3.2로 올라가도 근원이 4에서 3.8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잘 떨어져 주고, 자, 1월 말에 PC까지 잘 떨어져 주면은 주식시장은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진로 쪽으로 봐도 지금 진로의 이제 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CPI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렌트 가격도 계속 잘 떨어지고 있고요. 기름값도 지금 봤더니 12월 달에 73불 정도였는데 지금 73불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갔지는 않았습니다. 자, 중간에 막 60불대로 떨어진 게 12월 초였고요. 그 다음에 뭐 80불대까지 잠깐 올라갔던 게 12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로 보면은 기름값은 거의 비슷했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자,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뭐 한때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새차 가격도 좀 떨어지겠죠. 뭐 테슬라도 뭐 차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가는 조금 잡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자, 근원이 3%대로 떨어져주면 시장은 환영하고 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또 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가 나는데, 당연히 지금은 지수가 성장주 위주로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주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아마도 이런 가치주들, 은행주들이나 헬스케어 쪽이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그래서 성장주 때문에 지수가 빠지긴 하는데, 이런 다른 가치주나 방어주들이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델타라든지, 그다음에 제약주들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1월 31일 정도에 지금 연준의 1월 31일 맞죠? 지금 연준의 회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실적이 아마 가치주, 방어주 위주로 계속해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살아 있는데 쉽게 성장주들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월 초에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이제 테슬라는 1월 24일 날 하는데, 자, 아마 이제 2월 초에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성장주들이 같이 좀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표들 도 계속 봐야겠죠. 이제 지표들이 좀 침체를 나타내는 것만 안 나오면은 2월달에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민첩하게 행동하자입니다. 그래서 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조금 줍줍을 하시면, 그러니까 과매도 되는, 뭐 애플 같은 건 완전 과매도 됐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줍줍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과매도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씩 줍줍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자, 아무튼 제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제 뇌피셜이고요. 뭐 시장을 뭐 함부로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해요. 좀 과열된 거는 빠지고, 좀 너무 많이 팔린 것들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술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늦게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타마키님 안녕하시고, 강남원님 안녕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하는 제니님 안녕하시고, 멋진걸님 안녕하시고요. 서머님 안녕하시고, 자자님 안녕하시고요. 자, 모르시는 분이 와서 막 예측을 하는데, 자, 아무튼 저희 마을은요, 자, 멤버분들, 오래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잘 하세요. 그래서 이게 불사조라든지, 자, 왕관 들고 되신 분들, 좀 참고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댓글창에서는 웬만하면은 본인들의 생각을 더 존중을 하십시오. 그렇고 남의 얘기 잘 믿지 마시고요. 제 얘기도 잘 믿지 마시고요.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정보를 다 드렸고요. 자, 아무튼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3부로 빨리 넘어갈게요. 비중 공개하겠습니다. 비중 공개. 자, 아무튼 뭐